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운뽀TV입니다. 파주운정 3지구 안단태 A17블록 공공분양이 이제 닷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9월 13일을 기준으로 특별공급 1순위부터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청약이 시작되는데요. 분양가, 평면도, 동호수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청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물론 지금 가릴 때가 아닌 것은 맞지만 중도금 대출을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개인적으로 중도금 대출 안 해주는 거 이 공공분양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런 내용들을 섞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파주운정 3지구 안단태 A17블록 같은 경우는 아주 주택형별로 단순하게 나왔습니다. 세 가지 타입이고요. 59A, 59B, 84A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인데, 지금 보시면은 주택형별로 청약을 넣으셔야 됩니다. 59A면 여기, 59B면 여기, 84A면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지금 요게 보면 총 660세대예요. 이 660세대가 이제 LH가 국가 법률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의 비율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공공 분양은 특공이 85%고요. 그리고 일반 공급이 몇 퍼센트죠? 15%란 말이죠. 그래서 이 660세대를 85% 대 15%로 이렇게 나눠서 배정 물량을 했단 말이죠. 15%가 99세대입니다. 자, 문제는 84A 34평이 한 세대가 나왔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 알겠는데 이거 답이 안 나오죠. 34평 일반 공급 청약 인정금액 승부인데 한 세대면 이걸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더군다나 파주운정은 34평이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단 말이죠. 이거 한 세대면은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도 84 타입을 꼭 하셔야 되는 분들은 특공이 있으시다면 특공 넣으시고 일반 공급도 꼭 넣으시고요. 그리고 특공이 없으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59 타입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고요. 이 한 세대 붙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청약 인정금액 높은 분이 마음 먹고 이거 지원하면 끝이에요. 뭐 1,800만 원이 됐든 1,900만 원이 됐든 2,000만 원이 됐단 말이죠. 일단은 내가 특별 공급이 있다면, 그리고 일반 공급만 지원한다면 소득 자산 요건을 보는 거를 꼭 확인을 하세요. 요거 일일이 다 설명드리지 않을 겁니다. 뭐 생초는 추첨인데 소득에 따라서 우선 공급 70, 뭐 자녀 공급 30, 노부모 부양은 3년 이상 65세 이상 뭐 부모님 뭐 이런 것들 다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입주자 모집 공고를 꼭 한번 보시고요. 자산 소득은 일반 공급에 의해서는 전역 60초과는 미적용인데, 지금 안단태 이 A17블록에 요 일반 공급 넣을 때 자산 소득 안 보는 세대수는 몇 세대죠? 한 세대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여기 59 타입은 다 자산 소득 요건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소득 요건, 그리고 세대주 요건도 어떤 거는 적용이 되고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도 보셔야 됩니다. 청약통장은 기본적으로 일반 공급은 24개월 이상, 청약 납입 회차가 24회가 넘었어야 하는 거죠. 자, 이 부분도 빠지지 말고 보셔야 돼요. 재당첨 제한 및 전매 제한 기간입니다. 재당첨 제한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0년간입니다. 이거는 계약을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당첨자 발표일날 당첨이 됐다. 그러면은 청약통장에 소진되면서 재당첨 제한에 걸리게 됩니다. 자, 이 재당첨 제한은 주민등록 주소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이 걸리는 거예요. 본인만 걸리는 게 아닙니다. 자, 전매 제한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입니다. 근데 밑에 문구가 중요한데요. 전매 제한 행위, 그러니까 전매 행위 제한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할 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어려운데 한마디로 공사 기간이 3년, 뭐 전매 제한이 3년인데 공사 기간이 3년을 넘어간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분양권 전매가 되는 거고요. 3년 전매 제한 기간인데 입주를 그냥 미리 해버려서 등기를 해버렸어요. 한 2년 4개월 차예요. 그러면 3년이 도달한 걸로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한마디로 입주하면 전매 제한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전매 제한이 입주가 언제였죠? 24년 1월 달에 입주한단 말이죠. 그러면 24년 1월 달에 바로 전매 제한이 풀리니까 이걸 팔아도 되느냐? 등기하면 팔 수 있습니다. 팔아도 상관없는데 문제는 양도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거죠.
자, 조정 대상 지역이고 청약 과열 지역인 파주 운정 신도시에서 주택을 취득하고 그리고 나서 1주택, 뭐 공공분양은 무주택자만 지원 가능하니까 여기는 1주택자가 되는 거잖아요. 1주택자가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2년 무조건 실거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년은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 한 5년은 봐야 되는 거죠. 입주하셔가지고 2년은 살아야지 내가 여기서 시세 차익이 1억이 나오든 2억이 나오든 다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2년은 거주해야 된다. 이 부분을 잊으시면 안 돼요. 분양가를 볼까요? 이번 A17블록은 분양가는 개인적으로 약간 2% 아쉬운 분양가였어요. 저는 4억 정도 굉장히 싸게 나올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4억 정도가 나올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한 2천만 원 더해서 기준층이 4억 2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 보시면 되고요. 5구 B타입 같은 경우는 3억 뭐 한 3억 337만 원 정도 되나요? 그리고 5구 A타입 같은 경우는 3억 326만 원 정도가 기본이고 이번에는 좀 유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발코니 확장비부터 더 추가해야 되죠. 발코니 확장비는 59A가 667만 원, 59B가 661만 원, 84A가 741만 원이고 100만 원 계약금으로 정액제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100만 원씩은 다 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억 2천, 34평 기준으로 4억 2천이고 25평 기준으로는 3억이다. 뭐 그래도 2% 아쉽긴 해도 저렴한 분양까지 앞으로 파주 운정신도시에도 요 정도 분양가 나오는 데는 없을 거예요. 당장 후분양 프로지오는 이거보다는 몇 천만 원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계약금 10%, 중도금 30%, 1차, 2차, 잔금 60%인데 자 날짜를 보자고요. 계약금 10% 계약시 1차 중도금이 22년 내년 11월 30일이에요. 2차 중도금이 23년 6월인가요? 6월이 아니면 8월인데 하여튼 이 정도 23년에 그다음 입주 시의 잔금인데 자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아셔야 될 게 지금 이 중도금 대출을 보장하지 않겠다고 지금 LH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넣었단 말이죠. 저는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정책 실패라고 봐요. 정부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만든 취지가 국민주택이고 임대주택이고 공공임대가 있고 공공분양이 있는데 이 무주택 서민들한테 중도금 대출 안 해주면 뭐 지금 현금으로 뭐 몇억 이 돈을 다 마련하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가계 대출이 이렇게 늘어나고 20, 30대가 영끌을 한 거를 무주택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죠. 요거는 자신들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빚어낸 결과란 말이죠. 뭐 영끌을 하면서 이렇게 가계 대출이 올라가니까 지금 최근에 농협부터 지금 중도금 대출을 다 막아놓고 LH 입장에선 정부가 막기 때문에 우린 책임 못 진다 이렇게 먼저 손을 써놓는 거죠. 나중에 그때 가서 또 가계 대출이 문제가 돼가지고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책임을 질 수는 없잖아요, LH가. 그러니까 이건 정부 정책 실패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시기가 22년 11월 30일이고 23년 6월 30일이니까 이때는 중도금 대출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져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안 해주면 이거 뭐 정말 이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요.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이 사다리 자체를 지금 정부가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색만 내는 양국이죠. 뭐 3기 신도시를 뭐 주택을 100만 호를 공급하네 마네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도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공공분양만큼은 중도금 대출 반드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혹시나 이때가 됐는데도 가계대출 때문에 대출 안 해준다. 그러면 현금이 얼마나 필요하냐? 5구 A타입은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는 다 현금이 필요한 거죠. 계산해봤더니 5구 A타입은 1억 1159만 원 정도 필요하고요. 5구 B타입은 1억 1165만 원, 1650만 원이죠. 1억 6839만 원 정도 필요하고 확장비 계약금 100만 원 정도 계속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상당히 좀 무주택 그 서민들 입장에서 부담이 세질 수도 있어요. 근데 혹시나 모르니까 가능하시다면 이 정도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중도금 대출은 해줘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안 됐을 때는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래도 여기가 분양가에서 장점을 가져가는 거는 후분양 프로지오는 지금 후분양이고 지금 분양이 조금 연기됐단 말이죠. 10월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계약금이 20%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내년 22년 8월 입주 예정이기 때문에
또 중도금이 실행됐지 아니면 바로 잔금으로 갈지 뭐 어떤 기준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계약금 20%가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일단 후분양 프로지오가 다들 얼마를 예상하고 있죠? 뭐 기준층은 한 5억 정도 예상하잖아요. 그럼 20%면 벌써 여기서 1억이에요. 후분양 프로지오는. 그렇기 때문에 파주운정 A17을 패스하고 후분양 프로지오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저희 운포 카페라든지 굉장히 많으신데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지금 2023년까지 필요한 현금이고 후분양 프로지오는 당장 10월 11월 달에 필요한 금액이 1억 정도는 될 수도 있습니다. 요걸 생각하셔서 나의 작은 플랜이 우리 집의 작은 플랜이 이게 감당이 가능하다. 올해 안에 그러면 후프지도 보실 때 그게 좀 어렵고 자금이 많이 좀 어렵다. 단기간에는 이렇게 봤을 때는 이 A17 블록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평면도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A17 블록 안단테 이번에 파주운정 3지구는 가장 큰 장점이 평면도를 잘 뺐어요. 이 중간에 이렇게 벽 같은 것도 없고요. 가끔씩 공공분양 아파트 이번에 3기 신도시도 그렇더라고요. 여기 남양주 진접이었나요?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기둥이 떡하니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보기가 안 좋고 미관상도 그렇고 안 좋죠. 근데 여기는 기둥도 없이 양쪽 다 잘 빠졌고요. 그리고 현관 옆에 현관 창고라든지 팬트리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가 A가 낮습니다. 둘 다 판상형 4베이로 이렇게 다 빠진 건 맞는데 보시면 다 4베이죠. 근데 여기는 B타입은 현관 창고하고 팬트리가 좀 작죠. 요게 좀 단점이에요. 그러면 뭐가 좋죠? 여기는 이 주방의 폭이 좀 깊이 있게 좀 늘어났다. 여기보다는 이 길이가 높단 말이죠. 역기역자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 아파트들을 가보면 팬트리와 현관 창고가 넓은 게 주방에 이렇게 좀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이게 더 돋보이더라.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B타입은 이 부분이 A타입에 비해서는 조금 적다. 이 부분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다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실외기실의 위치인데 B타입은 드레스룸이 좀 깊이 있게 들어가진 않죠.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실외기실이 바로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A타입 같은 경우는 드레스룸을 아주 쭉 뺐어요. 그렇기 때문에 드레스룸이 좀 넓게 보이고 좀 집이 좀 어떤 좀 깊이가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가져갈 수 있고 이쪽에 창이 또 있단 말이죠. 여기 창이 없어요. 그런 면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반면에 실외기실은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발코니는 이렇게 드레스룸을 좀 더 A타입이 깊이 있게 빼주다 보니까 발코니는 B타입이 좀 더 이쪽이 좀 더 큽니다. 여긴 좀 작죠.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공공분양 주택의 평면도보다 이번 파주운정 3지구 A17 블록은 잘 뺐다. 그리고 옵션도 좀 다양성을 많이 줬는데 유상이 많은 거는 좀 아쉽습니다만 다양성을 많이 줬어요. 여기 시공사가 비발디 한라건설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양성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많이 줬어요. 이거를 다음 장면에서 설명드릴게요. 보시면 유상 옵션이 많아요. 유상 그냥 다 유상이죠. 그냥 전부 다 유상인데 무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상만 말씀드리면 되죠. 그래서 무상이 뭐냐? 공간 확장형 침실 2, 3을 통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84 타입으로만 설명드릴게요. 59 타입도 다 이런 식으로 다 옵션들이 있습니다. 자, 34평을 기준으로 보면 무상은 2번이에요. 여기부터 설명드릴게요. 이게 뭐죠? 위에 평면도가 이제 평면도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가벽을 터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그래서 방 하나로 이렇게 그냥 그대로 가면 이건 공짜로 해주겠다. 한번 공짜로 해주고 나중에 바꿔주지는 않는다. 이렇게 시공이 들어간다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 요 밑에 1-2를 말씀을 드리면 1-2 같은 경우는 요 방을 설계를 할 때는 요 아까 수치가 있었잖아요. 요렇게가 기본형인데 나는 방 하나를 좀 더 크게 하고 싶어. 그리고 방 두 개를 알파룸처럼 좀 작게 만들고 싶어. 물론 알파룸은 여기 있습니다. 표현만 그렇게 한 건데 방의 크기 조절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요건 유상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 경우의 수가 나왔죠. 한 가지 경우의 수, 두 가지,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가구 옵션 선택이 다 섞이게 되는 거예요. 뭐 요걸 선택하면 요거 선택 가능하고 요걸 선택하면 요거 선택 가능하고 뭐 요거 적용하면 요거 미선택 시 적용 가능하고 요런 것들을 아주
세심하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급적 뭐 여기 엔지니어 스톤이라든지 인덕션이라든지 뭐 현관 뭐 중문은 요즘에 많이 하는 분위기고요. 그다음 요게 중요하죠. 시스템 에어컨은 가급적 하시는 거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시스템 에어컨 안 하면 좀 나중에 불편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무슨 뭐 하도 날씨가 더우다 보니까 방에다가 뭐 하는 그 에어컨 그 창문에다 하는 그 에어컨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게 불티나게 팔렸다고 하잖아요. 올해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그냥 시스템 에어컨은 좀 풀로 넣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34평형 이 그냥 기본적으로 옵션을 이렇게 자세히 한번 보시고 이건 당첨이 됐을 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34평형 보면 아주 잘 빠졌죠. 34평형 공공 분양으로는 아주 더할 나위 없이 잘 빠졌습니다. 방이 4개예요. 하나, 둘, 셋, 4개의 현관 창구가 있고요. 팬트리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알파룸이 들어갔으니까요. 그걸로 만족을 해야 되는 거고 주방 식탁도 이렇게 역기역자 모양으로 들어갔고 여기 냉장고, 발코니 여기 빠져 있고 실외기실 있고 드레스룸 쪽에도 이렇게 창이 나와 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공공 분양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좋게 34평형도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하여튼 평면도는 정말 잘 나왔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평면도를 대입을 해보면 핑크색이 59A고요. 그리고 옆쪽에 59 B타입이 이렇게 있고 84 타입이 이런 식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향을 본다면 이게 정북향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쪽이 남, 동, 서, 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서향과 남동향으로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향의 각도 자체도 나쁘지 않습니다. 남남동향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남서향, 남동향 뭐 이렇게 딱 반듯하게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34평이 주로 남동향 쪽으로 배치가 된 것 같은데 여기 동하나는 남서향도 있네요. 34평이요. 그리고 층수 같은 경우는 뭐 25층인가요? 25층까지도 있고 이쪽 동이 좀 층수는 낮네요. 15층인데 1408동인가요? 네, 여기네요.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무난합니다. 뭐 어디가 당첨됐던 여기도 경쟁률이 아주 치열할 거기 때문에 뭐 물론 당첨 어디가 됐든 무조건 당첨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운정신도시 해오름 마을인데요. 그 운정신도시 지도에서 이 북부 권역에서 제가 한번 여기를 한번 대입을 해본 거예요. 요거를 대입을 해본 거죠. 요 동호수 배치도를 그냥 그대로 따서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넣어보면 여기가 이제 주출입구죠. 여기 지하 주차장 가는 램프가 여기에 있고요. 앞에 우체국이 있는 게 저는 좀 눈에 띄었어요. 이게 우체국 예정지인데 우체국이 아파트 앞에 있는 거 참 좋지 않나요? 전 개인적으로 요거는 좀 좋은 것 같고 경찰 지구대가 있는 것도 이런 보안이나 이런 안전, 아이들 안전에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터도 여기 있으면 요거 지금 말씀드리다 보니까 좋네요. 우체국도 가고 또 안전도 챙기고 또 여기 동사무소 가서 이 주민자치센터가 동사무소 아닌가요? 여기서 뭐 주민등록 등본도 떼고요. 좋네요. 네, 좋은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되고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은 뭐 있을 거는 다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나오는 겁니다. 요렇게 나와서 이쪽으로 가서 요렇게 가면 이제 자유로를 탈 수 있는 거고요. 요렇게 가서 쭉 내려가면 운정호 플러스 그리고 상업지가 여기 개발되니까 걸어갈 만합니다. 자, 그리고 학교는 지금 어디로 배정될 예정이죠? 일단은 여기입니다. 초3으로 배정을 받는데 지금 LH 2번 입주자 모집 공고 보니까 지금 초2가 아직 교육 그 중앙투자심의 그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거 교육지원청에 문의해라라고 아예 그 못 박혀 있더라고요. 아마 이거 개교할 거예요. 근데 입주 이후에 개교할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초3으로 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업수 배치도는 무난하고 아주 좋다. 그리고 앞에 후분양 프로지오가 이렇게 연접해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은 뭐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피트니스 센터, 경로당, 마스스테이션 뭐 다 있고요. 요거 좋죠. 세대 창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빈도가 낮고 부피가 큰 물품을 쉽게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아파트 지하층에 설치된다고 하네요. 총 206개, 기본형 72개,
확장형 134개. 이거 어떻게 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세대 창고가 지하에 있으면 뭐 여행 좋아하시거나 낚시 좋아하시거나 이런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용품들을 여기 세대 창고에 넣어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트렌드가 코인 세탁실도 많이 넣습니다. 파주 동문 디이스트도 코인 세탁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이제 계속 추가되고 있는 분위기긴 해요. 근데 코인 세탁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할까 말까 해서 가장 중요하죠. 여기를 도대체 지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죠. 제 34평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런 식으로 잘려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A13인가요? 후프지고 파주운정 A17은 여기인데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운정 1, 2지구고 여기는 운정 3지구긴 합니다. 3지구긴 한데 운정 1, 2지구의 운정 화성파크 드림 시그니처가 아무래도 인근 지역의 시세라고 볼 수는 있어요. 여기 지금 아파트들이 다 분양하고 여기는 공공 임대이기 때문에 비교할 만한 시세가 없거든요. 그래서 화성파크 드림 시그니처로 보면 지금 34평이 실거래 6.5억은 찍었고요. 그리고 실거래가가 이렇고 호가는 7억대란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가 지금 기준 분양가 기준층이 4억 2천이잖아요. 적어도 1억에서 1억 5천 이상의 시세 차익은 따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입니다. 이 정도의 시세 차익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이쪽 옆쪽에 보면 잘렸는데 내년 22년 1월 달에 입주하는 한번 검색해 보세요. 파크 프루지오라고 있습니다. 민간 분양 아파트고요. 이 아파트도 지금 현재 아직 매물이 나오지도 않고 입주도 안 했지만 6억 5천 정도는 지금 뭐 합법적인 전매로 이 정도 시세는 34평이 형성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6억까지는 가지 않느냐. 그렇다면 1억 5천 이상의 차익은 나오지 않겠느냐. 다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GTX 역세권 아파트에 대비해서 이렇게 시세 상승률이 엄청나게 빠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 실거주 쪽으로 접근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말 나온 김에 운정 목동동 화성파크 드림 보면 여기 제가 유튜브 거의 최초로 만든 영상인데 화성파크 드림 구경하는 영상을 거의 이 운포TV 최초 영상으로 올린 기억이 있어요. 가서 집 보고 참 좋았어요. 되게 이쁘고 운정 화성파크 드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쑥 둘러싸고 안에 공원 여기가 아기자기하게 되게 이쁘게 조경도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펜트하우스는 상당히 여기 꽃이죠. 펜트하우스는 굉장히 이쁩니다. 그래서 화성파크 드림도 좀 이렇게 보니까 참 많이 올랐네요. 그래프만 봐도 우상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컨디션이네요. 화성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파주 운정 3지구 A17블럭 9월 13일부터입니다. 일반 1순위는 14일, 2순위 의미 없죠. 당첨자 발표 10월 6일이고요. 서류 접수는 10월 8일에서 14일, 선택 품목 옵션, 전자계약, 현장계약까지 이루어지니까 자, 이거 어디서 청약하죠? 청약홈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LH 청약센터에서 하라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LH 청약센터에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파주 운정에도 이 정도 저렴한 분양 아파트는 나오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플랜이 어려우시고 특공이 살아있으신 무주택자분들은 이번 기회를 꼭 놓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주 운정 A17블럭 안단테인데요. 당첨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